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13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 초음파 정리를 선생님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정리는 56세 남자에서 우측 총경동맥 분기부 후백의 고에코 프레이크를 보이는 정리입니다. 이 환자는 5년 전부터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약물 복용 중입니다. 4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우측 경동맥의 프레이크가 관찰되었습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상에서 우측 경동맥 분기부 후백에 0.16cm 고에코 프레이크가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보시기 전에 제가 용초사 광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용초사, 초음파과는 용초사 제26기가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개최됩니다. 2주간 8명의 선생님이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용초사 26기는 많은 선생님의 호응을 받아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초사 제27기를 모집합니다. 27기는 2018년 9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문의 중에 대표적인 두 개가, 첫째는 용초사는 초보 선생님도 참여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당연히 초음파에 입문하시는 분을 위한 아카데미입니다. 두 번째 많은 질문은 이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하는데 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시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28기, 29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용초사를 통해서 초음파 입문하셨고 또 지금 현재 초음파 강사로 활약하는 분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용초사에 참여하시가 저와 함께 같이 초음파 공부하고 그리고 초음파에 또 가르치는 전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net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의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시 영상을 이제 확대를 해야죠. 당기겠습니다. 화면을 당겼습니다. 요건 좌측 총경동맥 장축사입니다. IMT를 측정했죠. 좌측 총경동 후백에서 IMT는 0.08cm 정상 범위입니다. 좌측 통계부의 분기부죠. 여기 좌측에 인터널 카로티드, 익스터널 카로티드. 여기 바이플리케이션 부분이죠. 여기 익스터널, 인터널 되겠습니다. 칼라 도플러를 떼어봤습니다. 여기 이제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로우 레지스턴스 플로우고 피크 시스톨이 49, 엔드 다이솔이 28cm로 계측이 됩니다. 요거는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죠. 하이 레지스턴스 플로우입니다. 피크 시스톨이 벨로시티 65, 엔드 다이솔 벨로시티 16cm입니다. 급격하게 벨로시티가 떨어지죠. 다음에는 버테브랄 아트리입니다. 버테브랄 아트리. 피크 시스톨이 34, 엔드 다이솔이 17입니다. 파형은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하고 비슷합니다. 다음은 이스터널 라이트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IMT입니다. 0.06으로 계측이 됐고, 다음에 바이플리케이션 부분에 이렇게 프레이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프레이크가 있죠. 인터널, 익스터널이죠. 프레이크는 고에코 프레이크고 두께가 0.16cm로 계측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죠. 하이 레지스턴스 플로우고
여기 보시면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피크 시스토릭 44 엔드 다이스토릭 9cm입니다. 요거는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죠. 로우 레지스턴스 플로 피크 33 엔드 다이스토릭 벨로시티 17cm입니다. 다음에 버테브랄 아트리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례는 바이프리케이션 부분에 그 0.16cm 고에코 프레이크가 보이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초음파 스캠퍼 동영상 DVD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초사에 참여하시는 분은 선물로 이렇게 드립니다. 이거는 복부 전정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초사 참여하시는 분은 이걸 USB에 바꿔서 선물로 드립니다. 또 영초사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DVD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멸점네트로 연락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 DVD 샘플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버에 있죠. 이 부분이 되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GB 위치고 여기에 포탈 베인이 두 개로 나눠지고 이 부분이 안테리얼이고 이 부분이 포스테리얼입니다. 안테리얼은 안테리얼 인피리얼이 있고 안테리얼 슈페리얼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브로 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얼 인피리얼. 프로브로 향하면 그 인피리얼이 되죠. 5번이 됩니다. 안테리얼 슈퍼는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서브코스탈에서는 안테리얼 슈페리얼 포탈 베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테리얼 5번이 됩니다. 그러면 5번을 한번 트레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디바이드 하겠습니다. 자, 5번이 기시부가 되죠. 자, 프로브 위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5번을 길게 트레이싱 하려면 프로브를 세워야 돼요. 이렇게 인피리얼 쪽은 세우게 돼요. 자, 세웠습니다. 프로브 아까에 비해서 세웠지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떤 영상이 틀립니다. 자, 여기 안테리얼 5번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쪽이 라이트 키드니입니다. 키드니가 밑쪽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프로브를 세워버리니까 안테리얼이 길게 쭉 끝까지 보이죠. 라이트 키드니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키드니가 잘 보인다거나 GB가 잘 보인다는 것은 초음파의 탐적자를 세우는 거죠.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안테리얼 인피를 끝까지 트레이싱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테리얼 인피를 기시부에서 프로브를 세우니까 안테리얼 인피를 끝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안테리얼 인피를 보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안테리얼 인피를 벤츄랄 포션, 안테리얼 인피를 도살 포션 이렇게 디바이드.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강좌입니다. 지금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제가 만든 동영상 강좌로 초음파 스캠퍼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net으로 연락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들한테 또 읽어드릴 내용입니다. 길린대 경제대학원 리샤오 원장의 졸업생 축사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역 분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제조 2025년까지 중국 제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온다는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무역 전쟁 방식이라는 통해 우리를 하여금 더 많이 양보하게 하고 화폐 금융 분야에서 더 개방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세계 탑 수준을 올린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진정한 금융국가입니다. 저는 시민회사 줄곧 이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포면적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무역전쟁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러스트 벨트라 하는 것은 녹슨 벨트죠. 낙후된 미국의 북부 중서부 제조업 지대 디트로이트라든지 이런 공업지역입니다. 블루칼라 노동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쁘지 않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구조 변화, 점점 더 고도화되는 금융화로 인해 월스트리트 금융자본 이익을 반드시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금융자본의 목표는 세계 금융시장의 수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세계 각국의 화폐 금융시장 개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미국에게 쉽게 이 분야를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본이 완전 개방된 게 아니란 겁니다. 트럼프가 일으킨 대중국 무역전쟁의 많은 핵심 목표 중에서 중국으로 하여금 화폐 금융시장을 더 많이 개방하게 만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미국의 더욱 중대한 국가 전략 계획은 바로 중국의 굴기를 억제합니다. 굴기를 하는 중국의 세계로 솟아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상을 가져서는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 유명한 학자 한 분이 미국에서 막 들어온 자신의 친구가 미중 관계위원회에서 겪었던 경험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원의 취지는 미중 우호 관계를 촉진하는 건데 방문할 때마다 직원들이 모두 친절했지만 얼마 전에는 은근히 그를 피하는 느낌을 받아 메카시즘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감과 적대심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강경 무역 제재 이후 그의 지지도는 상승하여 40% 가까이 올랐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모두 이 문제에서 정치적으로 크게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당은 많이 갈등했지만 유독 중국 문제에서 의견이 크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미중 충돌을 무역 범위에 국한하여 하며 무력 충돌만으로만 여기면서 다른 분야로의 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이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지고 중국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여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추론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혼자만의 바람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국가에서 무역 전쟁은 경제적으로 분명 둘 모두 손실을 했지만 대국에서는 훌륭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륙 간, 특히 넘버1과 넘버2 간의 힘싸움은 대개 경제적 행위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국제정치 행위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줍니다. 국제정치 경제는 파지티브 게임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입니다. 경제학과 정치학 논리는 매우 다릅니다. 주된 차이점은 경제학 연구는 적 1만을 희생하고 자신은 손해를 8천이나 6천을 보느냐는 문제로 되도록이면 8천보다 6천 정도의 손해를 입으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제한된 자원 속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반면 경제적인 행위와 달리 정치 논리는 내가 이기기만 하면 얼마나 손실을 보느냐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의 논리와 행위의 규칙은 다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부른 중국 국가의 중화민족의 가장 위험할 때에 이르렀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화민족의 새로운 위험의 때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큰 위기는 무력 충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패권국이 이미 공개적으로 중국을 주요 상대로 삼고 평화의 시기에 경제 전쟁이나 수단을 이용하여 중국을 전면적으로 억제 공격하는 동시에 초강력 글로벌 군사력으로 중국을 점점 위협하고 주변 충돌과 위기를 통해 우리의 평화적 발전 과정을 간섭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은 약탈적 국가라고 적나라하게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개인기술, 타국의 자원을 침탈하는 국가란 말입니다. 이런 공격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미중 충돌을 일종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난 6월 10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2015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인터넷 망 중립성 법안을 폐지했습니다. 인터넷 사유, 원천기술, 기술 서비스는 모두 미국을 핵심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시 자국 인터넷 운영업체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그리고 세계 각국이 미국의 기술을 안심하고 사용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망 중립성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고지한 상황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사이트 방문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즉 인터넷을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중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의 은행, 교통, 상업, 우편 등 시스템이 마비되는 겁니다. 최근에 한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가 이미 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사이버 공격 및 미국의 지재권을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즉 루트 서버를 폐쇄하여 사이트를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 13대 루트 서비스 중 주된 루트 서비스 한 대와 보조 루트 서버 9대가 미국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이 지금 더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